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뉴스입니다.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추진된 전국 10곳 혁신도시 가운데 진주 혁신도시가 완성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전 기관 중 가장 큰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진주시대 개막을 선언했습니다. 보도에 황재라 기자입니다. 자산 규모 171조 원, 국내 최대 공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진주 혁신도시에서 새로운 출발을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LH 개청식에는 국토교통부 장관 등 800여 명이 참석해 새로운 천년의 도약을 다짐하는 LH의 새 출발을 축하했습니다. 여러 성과를 내고 있지만 이렇게 지역과의 융합, 상생 발전에서도 정말 큰 역할을 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국민 주거 안정과 효율적인 국토 개발을 담당해온 LH는 진주를 국가 균형 발전의 상징으로 만들고 재무 안정성 확보를 통한 새로운 도약을 약속했습니다. 진주와 경남 지역에 희망을 주는 국민들의 주거 공간, 생산 공간, 여가 공간을 만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역과 함께 하겠습니다. 9만 7천여 제곱미터의 지상 20층 규모인 LH 신청사는 초절전 에너지 절약형 건물. 신재생 에너지 비율 15%가 넘는 웅장한 4개 건물은 단연 진주 혁신도시의 상징 건물입니다. 실내 수영장 등 스포츠 센터는 올해 말부터 지역 주민에게 공개됩니다. 특히 LH 본사 진주 이전은 지난 2009년 주택토지공사 통합 이후 경남과 전북의 유치 갈등을 딛고 이뤄낸 결과로 진주 혁신도시가 후보지 선정 10년 만에 완성 단계에 진입했음을 의미합니다. LH 진주시대 개막과 함께 경남을 한 단계 도약시킬 진주 혁신도시가 이제 완성을 향해 또 한 번 힘찬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KBS 뉴스 황재락입니다. 진주 혁신도시가 자족도시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선 이전 기관 직원들의 가족들도 이주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춰야 합니다. 하지만 교육 여건과 대중교통 등 주거 여건이 아직 수도권에 못 미쳐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송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금요일 늦은 오후 LH 본사 앞에 수십 대의 버스가 늘어서 있습니다. 주말을 앞두고 직원들을 수도권에 있는 집으로 태워보내기 위한 버스입니다. 학교라든지 그리고 주변 상권이 아주 시내처럼 막 활성화가 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이 되겠지만 좀 당장에는 조금 약간 좀 불편한 감이 있지 않나. 한국남도발전의 가족 동반 이주율이 34%로 그나마 제일 높고 국방기술품질로는 29.6%, 한국세라믹기술로는 10.4%에 그치는 등 직원 10명 가운데 2명 정도만 가족과 함께 이주한 것입니다. 또 이전 공공기관 직원들은 불필요한 대중교통이 가족들을 이주시키는데 주저하게 만든다고 지적합니다. 4개 노선 버스 사업대가 혁신도시와 진주 시내를 오가지만 수도권에 비하면 턱없이 불편한 실정. 저희가 진주시에서는 이용객 수요가 개발되고 이용객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을 보고 점진적으로 개편해 나갈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교육과 문화 수준도 수도권과 격차를 좁혀야 합니다. 초중등학교를 빨리 건립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아집니다. 처음 초기에 이제 약속됐던 특성화 고등학교를 건립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아집니다. 이전 공공기관 직원들이 혁신도시 주변에 주택을 마련하도록 유인책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 어젯밤 8시 반쯤 함안군 군북면 남해고속도로 함안휴게소 부근에서 마산에서 진주로 가던 시외버스가 5m 아래 논으로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승객 59살 원모 씨가 숨지고 나머지 6명이 다쳐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버스가 빗길에 미끄러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마산 동부경찰서가 4살 어린이집 원생을 포대기로 의자에 묶어 학대한 혐의로 보육교사 21살 A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5월 창원시 양덕동의 한 어린이집에서 마술쇼 공연 동안 돌아다닌다는 이유로 4살 원생을 의자에 앉히고 포대기로 묶어 50분 동안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창원시는 어린이집 원생이 의자에 묶인 것을 보고도 신고하지 않은 다른 보육교사 등 10명에게 과태료 처분을 내렸습니다. 창원 서부경찰서가 칡즙을 팔면서 과대 광고한 혐의로 50살 우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오시는 지난 2012년부터 2년 반 동안 거제시 고현동에서 칡즙을 만들어 인터넷을 통해 각종 질병에 특별한 효능이 있는 것처럼 과대 광고해 2억 원어치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진주 혁신도시 등 경남 6곳에 신혼부부와 사회초년생 등을 위한 행복주택 3,400여 가구가 공급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미 공급이 결정된 진주 혁신도시 966가구와 양산 물금 2지구 900가구는 사업 승인을 위한 막바지 협의가 진행 중이고 나머지 4개 지구는 올해 말까지 사업 승인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지역은 김해 유라 2지구 1,200가구, 진주 남문산역 200가구, 의령 동동 150가구 등입니다. 메르스 사태로 소비 위축 어려움을 겪는 전통시장을 돕기 위해 온누리 상품권이 할인 판매됩니다. 경남지방중소기업청은 추석 전인 9월 25일까지 3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온누리 상품권을 기존 5%에서 10%로 할인율을 확대해서 판매하기로 했습니다. 구매 방법은 개인별 월 30만 원 한도로 12개 시중은행에서 구입하면 됩니다. 조선업 불황으로 수주 가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선업계는 첨단 기술을 탑재한 고부가 선박과 특수선을 잇따라 내놓으며 위기의 돌파구를 찾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20피트 컨테이너 18,000개를 동시에 실을 수 있는 초대형 컨테이너 선박입니다. 2011년 스웨덴 머스크사로부터 20척을 수주해 4년 만에 건조를 마무리했습니다. 이번에 인도된 이 초대형 컨테이너 선박 한 척의 갑판 규모는 축구장 4개를 합친 규모에 달합니다. 20척을 모두 합치면 부산항 컨테이너 처리 물량의 일주일치를 선적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고부가가치 선박으로 손꼽힙니다. 연료 소비량은 거의 50%에 도달하고 각종 오염물질도 거의 반 이하로 줄였습니다. 보다 더 높은 운항 경제성과 그리고 합리적인 그리고 효율적인 배를 지금 설계하고 있고 STX조선은 3,000톤급 해경 최신의 경비함 태평양 13, 15호를 진수했습니다. 지난 2011년 중국 어선 단속 과정에서 이청호 경사가 순직한 사건을 계기로 단속 역량을 높이기 위해 건조됐습니다. 기존 경비함과 달리 얕은 수심에서도 운항할 수 있고 제자리 360도 회전이 가능합니다. 연료 소모율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속되는 모터를 사용하고 고속되는 디젤 엔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고 그다음에 폐기관을 나오는 폐기가 불순물이 없도록 저감하는 장치를 최첨단 기술력과 친환경 설비를 바탕으로 조선업계가 새 활로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점점 하늘빛이 깨끗해지고 있습니다. 오후로 갈수록 하늘 표정은 더욱 좋아지겠는데요. 낮 기온도 어제보다 4, 5도가량 높습니다. 오늘 진주가 29도, 창녕이 30도로 예년 이맘때보다 1, 2도가량 높겠습니다. 오늘 경남 지역은 북쪽을 지나는 약한 기압골의 영향을 받다 점차 벗어나겠습니다. 따라서 오후로 갈수록 구름량은 점차 줄어들겠습니다. 오늘 창원의 아침 기온이 19.1도로 어제보다 조금 낮게 시작합니다. 이렇게 아침 기온은 내림세를 보이지만 한낮 기온은 창원이 27도, 창녕이 30도로 어제보다 4, 5도가량 높겠습니다. 또 남해안 지역으로는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부 지역으로도 낮 더위는 계속 이어집니다. 오늘 거창이 28도, 합천이 29도로 예년 이맘때보다 1, 2도가량 높겠습니다. 오늘 자외선 지수 살펴보면 경남 지역은 대체로 높음 단계를 유지하겠습니다. 또 일부 지역으로는 매우 높음 단계까지 올라가니까요. 외출하실 때는 자외선 차단제 바르는 것 잊지 마셔야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경남 지역으로 대체로 깨끗한 하늘빛이 드러나 있습니다. 오늘은 종일 맑은 하늘빛을 띠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바다에서 최고 2m로 일겠습니다. 또 오늘과 내일 해상에는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많겠습니다. 주말까지는 비 소식 없이 구름만 다소 지나겠습니다. 한낮 기온도 평년 수준을 웃돌면서 후텁지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오늘부터 창원과 김해에서 거가대교를 이용해 거제를 오가는 시외버스가 운행됩니다. 경상남도는 보다 빠른 운행을 위해 오늘부터 거가대교를 이용해 창원과 김해에서 거제 구간을 오가는 시외버스를 개설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남도는 기존의 창원과 김해에서 거제를 오가는 노선은 고성과 통영을 거쳐 운행 거리와 시간이 많이 소요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상남도가 한국관광공사 경남협력지사 신설을 추진합니다. 경남도는 해외 관광객들의 경남 유치를 위해서 한국관광공사의 경남협력지사 신설 방안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5년간 경남 지역을 방문한 외래 관광객 수는 지난 2010년 26만여 명에서 지난해 51만여 명으로 2배가량 증가해 관광공사 경남지사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습니다. 경상남도는 이달부터 연말까지 저소득층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에게 장애인 전용 TV를 무료로 보급합니다. 경상남도는 방송통신위원회와 업무 협약을 맺고 하반기에 1,700여 대의 장애인 전용 TV를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보급되는 TV는 디지털 HD급의 23.6인치 TV로 활자 크기를 조정하고 화면 해설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창원 지역 기업의 올해 3분기 경기 전망이 통합 창원상공회의소 출범 이후 가장 나빴습니다. 창원 상위가 지역 기업 140곳을 조사한 결과 올 3분기 업황 전망 기업경기 실사지수 BSI가 60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이번 2분기 107.1보다 47포인트가 떨어졌고 통합 창원 상위 출범 이후 가장 나빴던 2012년 4분기 65.8보다 5.8포인트가 낮았습니다. 김해문화재단 창립 10주년 기념 동행전이 오는 5일까지 김해문화전당 윤술미술관에서 전시됩니다. 12번째 기획전 토이스토리 추억의 장난감전이 오는 9월까지 거제 해금강 테마박물관에서 열립니다. 만지고 뛰어놀면서 자유롭게 즐길 수 있는 어린이 전시 공간놀이 안박 사이전이 내년 2월 14일까지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 봄하우스 키움에서 전시됩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